예, 지금 보시는 거는요, T프레스의 원점 이동 기능인데요. 대부분 작업자분들이 이제 마크로나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겠는데요. T프레스에서 제품 원점 이동은 두 축 이상 틀어진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세팅 포인트 WCS를 이동해서 틀어진 축에 대해서 그냥 이동만 해 놓습니다. 그 위치가 금형상의 원점일 필요는 없고요. 내가 맞추고자 하는 그 일자 바닥면만 지정을 해 놓으시면요.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X축 맞춰주시고 Y축 맞추고 하면은 금형 원점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요. 제품 원점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자, 원점 이동 UT를 실행을 해서 제품만 클릭을 해주시면 축 틀어진 WSS를 기준으로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어, WCS 카피 투 WCS로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거기에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자 이와 같이 원점을 이동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모델링 원점에 해당되는 위치를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자 찍었을 때 무조건 제품에 대한 정치수로 끊게 예, 그렇게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 제품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유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T프레스 레이어 커브 생성이라고 있는데요.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팅 서페이스를 펼치거나 어떤 제품에 대한 외곽 엣지를 뜯어주는 기능인데요. 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V를 뜯어서 예, 일부분만 좀 테스트하는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나 몰드나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의 외곽 엣지를 구할 일이 많이 있죠. 그 엣지를 가지고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쪽 T파팅 쪽에 있는 기능을 써서 간단하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현재 그냥 제품만 가지고 어떤 엣지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유틸리티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위만 일단 분할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블랭크를 하고 자, 이렇게 일부 제품에서 커브 생성 유틸리티를 선택을 하시면요. 자, 엣지를 찍어주게 되시면은 이제 따라가는 엣지로 그대로 이제 OK 버튼 누르면은 가운데 버튼이나 OK를 누르시면은 예, 넘어가고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 넥스트로 옮겨주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외곽 엣지를 구해주는 거죠. 자, 외곽 엣지를 이제 이후에 보시게 될 건데 그 두 가지 타입으로 커브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품을 따라가는 어떤 3D 커브로 하나의 조인된 커브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를 현재 XY 평면상에다가 프로젝트 시켜서 커브 타입으로 뿌려주는 두 가지 커브가 생성이 되는데요. 예, XY 평면상에 구워진 거 가지고는 예, 옵셋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옵셋된 만큼 어떤 프레스의 외관, 프레스는 대부분이 이제 트림할 어떤 매금이라든지 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커버를 가지고 예, 옵셋을 시켜서 그 모델링에 대한 필요한 커버를 구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쭉 따라가기 라인을 이용해서 지금과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티파팅 쪽에 이제 컬러 분할만 해놓고 원클릭만 눌러주시면은 한 번에 구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개발해 놓은 어떤 모델링에 따라가기 엣지 방식으로 구하는 거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쭉 따라가기로 넥스트, 넥스트. 그래서 마지막까지 와서 한 번 더 오케이 해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3D 커브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XY 보시는 것 같이 XY 평면상에 옵셋이라든지 어떤 엑스트루바디에서 어떤 그 코어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테두리를 잡기 위해서 두 가지 커브를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보실 거는 그 지금과 같이 이제 구해놓은 커브를 가지고요. 가공성을 위해서 어떤 엣지가 생기면 안 되는 작업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 각으로 끊어진 이 엣지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R 값을 주고 그리고 최대 맥시멈 앵글 값을 지정을 해주면요. 그냥 쭉 드래그해서 커브를 선택하고 OK를 누르시면은 자 모델링에 전부 엣지로 되어 있는 것들에서 전부 R 처리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구간이 너무 작아서 R이 그 넘쳐서 이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포인트가 생성이 되면서 그 위치를 이제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제어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홀서클 기능인데요. 프레스 쪽에서 이제 어떤 펀치류나 그 매금에 대한 어떤 센터를 잡기 위해서 센터 좌표와 어떤 파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유틸리티입니다. 자, 최외곽 엣지만 찍어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몇 개든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일단 3개만 이제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다이얼로그 박스 창이 뜨면서 선택된 엣지나 페이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여줍니다. 한 번에 정치수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요청한 개발 업체 쪽에서는 일단은 정치수로 나오고 선택한 파일에 대해서 최만곡으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이제 눈으로 보면서 수정하는 걸 원하셔가지고요. 키난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커브가 다시 재지정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좀만 더 응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표준 부품 쪽에다가 이 커브나 포인트에다가 속성을 다 넣어 놓을 거거든요. 그 속성 값을 가지고 표준 부품에서 한 번에 삽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지금 구현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부품을 삽입할 때 일일이 커브나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자동적으로 삽입되게 유틸리티를 구성 중이죠.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커브가 파이값과 같이 해서 포인트, 센터 포인트와 같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걸 레이아웃 구성이 끝났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부품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스틸 매금 이제 몰드 쪽에서 보면 어떤 인서트 코어라든지 그 외곽에 대한 어떤 블럭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만들어준 유틸리티 기능인데요.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뭐 어느 금형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형상 블럭을 생성을 했을 때 그 코어에 대한 게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치수면은 훨씬 이제 가공이나 작업자든지 설계자 쪽에서 편의성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시면 커브만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블럭으로 솔리드 블럭화 시켜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홀 서클 생성하는 거와 같이 페이스라든지 어떤 개체만 찍어주시면 그 개체에 따라서 얼마든지 솔리드 블럭 생성이 가능하죠. 그리고 왼쪽 창에 보시면 이제 XYZ에 대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떤 정치수 값을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셋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요까지만 한 번 더 생성을 해보고, 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Z 절대축 기준에 대해서 정치수로 끊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한번 찍어보면은, 자, 외곽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자, 보시면 이와 같이 5단위, 뭐 몇 단위, 1단위 정치수로 끊느냐, 5단위로 끊느냐는 그 옵셋량 가지고 제어를 하시면 되고요. 생성이 되는 순간에 무조건 정치수로 다 표현을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한 번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블럭이라든지 그 어떤 매금, 코어 외곽을 잡기 위해서 뭐 사용자가 얼마든지 수동으로 사각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정시수로 끊어주는 것은 상당히 좀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이아웃 커브 데이텀을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요게 좀 그 컨셉이 좀 나중에 나와가지고요. 좀 작업이 좀 늦어졌는데요. 자, 제품만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 템플릿 안에 있던 그 데이텀에 대한 옵셋 값들에 의해서 제품을 기준으로 데이텀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품을 기준으로 코어의 제한면 그리고 최고점 뭐 최저점 전부 다 이제 나오게 되고요. 금형에 대한 높이도 여기서 미리 잡고 가게 됩니다. 자, 몰드하고는 다르게 이제 프레스 쪽에서는 제품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제품이 되는 거죠.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제품에서부터 이제 치고 나가게 돼 있죠. 그리고 다이류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몰드 쪽에서는 그 몰드 베이스에 대한 어떤 DB가 있죠. 그래서 뭐 3050이다 그러면 거기 사이즈에 맞게 뭐 금형의 각각의 플레이트에 대한 높이 값만 이제 제어를 하는데 프레스는 거의 그런 금형이 드물죠. 그래서 100% 수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텀을 이용해서 그런 걸 잡는 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어각이라고요. 그 어떤 이제 프레스 내장재 지금 보시는 게 프레스 내장재 쪽인데 소지를 얹히고 나서 트림을 해줘야 되는데요. 코어를 칼날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제품 소재 이제 필요 없는 짜투리 부분이죠. 그걸 이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윤곽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코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제품이 잘리는 순간에 이 코어면과 1대1로 만나면은 마모량도 훨씬 빨리 늘게 되고 코어에 좀 손실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시어강 유틸리티가 되는데요. 그 선택된 커브를 가지고 일정 구간에 대해서 어, 사용자가 입력한 값만큼 이런 식으로 탄젠시한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톱날식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유틸리티를 가지고 이런 레이아웃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only 그 NX 기능이라든지 모델링 기능만을 이용해서 구해준다면은 작업 속도가 상당히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아웃만 잡는데 한 뭐 하루 이틀 걸렸다 그러면 지금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하루 미만에 한 반나절 만에 끝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관 설계 유틸리티인데요. 그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그 다이 바닥 쪽에 무수하게 많은 이제 코어 홀들 어떻게 리브들이 서 있는데 요 리브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주물로 부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요. 만약에 구멍을 혹시 사용자가 이제 뚫어야 될 부분에 실수로 빠뜨리고 이제 안 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주물 잡아놓고 이 후가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만약에 유압 실린더가 들어간다 그러면 유압 실린더가 장착된 데서 어떤 배관을 빼어주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관을 미리 생성을 해 놓는 거죠. 솔직히 이제 풀3D하고는 없어도 되는 기능이지만 이거를 빠뜨리게 되면은 그 홀을 뚫어줘야 될 부위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제 축 방향대로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 사용자가 지정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포인트나 엣지를 클릭을 해서 그냥 찍는 대로 사용자가 이제 투포인트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실린더를 구해줄 수가 있죠. 자, 보시면은 그리고 OK를 눌러주면은 지정한 파이나 그 코너 필렛 R 값만큼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절대 그 코어 홀에 대한 걸 실수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건 리브 도피홀인데요. 좀 전에 보셨던 이 다이 쪽에 해당되는 홀을 뚫어주는 기능인데요. 스타트 면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의 엣지, 두 개의 엣지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 같이 저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정의를 할지 뚫을지에 대한 면을 클릭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시면 코너 R값도 다 제어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뚫어버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레이아웃 구성하기 위한 모델링 유틸리티 기능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T프레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화 되어 있는 거 부품마다 어떤 특정 타입에 대한 그 금형마다 템플릿을 구성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1차 프레젠테이션 때 발표한 어떤 초기 구성이었고요. 아까 보셨던 그 데이텀 작업들이 있죠. 그 데이텀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뜨는 걸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는 이제 기본적인 다이가 나오고요. 이 다이에 대해서 제품이 풀 3D 상에 제품이 이제 그대로 뿌려지면서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제품을 일단은 이제 기본 다이가 뿌려지고 거기에 제품을 한번 인식을 시켜줍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쉐이딩을 좀 키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몰드하고는 좀 개념이 틀리죠. 제품을 기준으로 어떤 다이 사이즈를 자동으로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데이텀 기능, 거기에서 어떤 데이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2차 업데이트 때 이 제품 인식시키는 기능 자체가 이제 필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T프레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옵셋 양에 대해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 부품들을 저희가 이번에 구축된 것들이 자, 로봇 책자에 있는 거 지금 현재 같이 이제 개발한 업체 쪽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고요. 자, 표준 부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책자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회사 타입에 맞게 비표준으로 되어 있는 그 자작 캠 유닛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T프레스 파트에는 없고요. 업체에 이제 대비로 따로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 부품들이 있고 가이드 포스트 셋을 만약에 넣은다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다이 쪽 외곽을 보시면은 어떤 좌면이나 그 가이드 포스트가 얹혀지는 그런 블럭에 대한 형상들이 없죠. 가이드 포스트를 넣으면 다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의한 어떤 다이 변화를 좀 추구를 했고요. 자, 이와 같이 재질도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자, 그냥 드롭다운을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택한 재질별로 나중에 이제 파트리스트 출력할 때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는 것 같이 다이가 변하면서 어떤 좌면 생성이라든지 후크부, 예, 이쪽이 전부 다 생성이 되게 돼 있고요. 만약 반대 방향으로 이제 90도 돌릴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다이가 연동하면서 형상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럼 만약에 그 높이 값을 올린다 그러면 예, 당연히 부품만 올라간 게 아니고 다이가 동시에 연동되면서 같이 따라가게 돼 있죠. 자, 변경되는 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걸 또 넣어보면은 여러 가지 있고 밸런스 블럭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부품 삽입을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제로 이제 뿌려주시면은 알아서 찾아 들어갈 때 위치를 자, WSS 기준으로 가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원점으로 놓고요. 자, 다시 삽입을 할 때 부품 삽입을 누르면 자, 원점을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위치, 디폴트 위치 세팅 값을 주셔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다이 사이즈가 바뀌면 당연히 얘도 위치 연동이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맞게 당연히 이제 다이 사이즈 올라가면은 똑같이 길이가 바뀌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 이동만 사용자가 직접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쉐이딩을 좀 끄고 보시면은 자, 이동을 할 때 좌표값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예. 좌표값에 의해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제어를 할지 수치상으로 눈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죠. 가이드 포스트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에어리얼 캠 유닛이라고요. 플라잉 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에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 업체에서는 먼저 좌면을 생성하시고 나서 그 좌면에 대한 오리진 포인트를 뿌려달라고 원하셔가지고요. 지금 오리진 포인트가 좀 뒤쪽에 가 있습니다. 일단 좌면이 없는 상태에서 넣는 거라서 제품에 대한 외곽을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어떤 복잡한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표준화 시켜 놓은 거를 한 번에 뿌려주실 수가 있죠. 음,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전부 다 이제 풀로 들어간 건 아닌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재료 발주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몰드나 프레스나 마찬가지로 그 기존에 이제 2D 작업이나 뭐 모델링이다 하더라도 파라미터가 없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표준 부품화 시켜서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부품들에 대해서 재료 발주 리스트화 시켜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지금같이 엑셀로 그냥 출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엑셀 파일명만 쳐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재료 발주 쪽에 보면은 또 그 공정 쪽에서 어떤 이미지화 되어 있는 재료 발주 양식을 보면은 훨씬 더 관리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미지 재료 발주에 대한 항인데요. 자, 이렇게 내가 뽑고자 하는 거를 셀렉팅을 해주시고요. 자, 이미지를 누르고 자, 엑셀 파일 이름을 줍니다. 자, 그러면 자, 바탕화면이 뭐 까맣다 하더라도요. 자동으로 얘가 변경을 줘서 이미지를 캡처하게 되죠. 자, 출력할 때 까맣게 되면은 좀 알아보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컬러 바탕화면을 변경을 해주고요. 자, 내보내기가 다 됐으면은 바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파트리스트 이미지 시트에 가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미지 캡처된 것과 그 각각 해당되는 거에 대한 완성 치수라든지 품명, 수량, 재질 이것들이
사용자가 손댈 게 전혀 없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 업체에서 직접 T프레스를 가지고 아직 2차 완료가 안 끝난 상태에서 좀 작업을 해주신 건데요. 예. 요걸 가지고 지금 현재 도면 없이 모델링만 가지고 현재 NC 가공이라든지 전부 구현을 하고 계시고요.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기로 빼서 모델링 상태 직접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모델링 작업이라 다 끝나게 됐죠. 각 업체분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한 40% 이상이 지금 단축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여기까지 풀 3D 데모였습니다.